네, 안녕하세요. 땡칠입니다. 자, 비트코인 시황 분석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 1.5배속, 1.25배속 정도로 이제 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이낸스의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어떤 강력한 매물대라고 했었던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여기 굵은색 빨간 줄 매물대가 꽤나 많이 강력한 어떤 매물대다, 저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저녁 한 5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주다가 결국에 오늘 아침 9시에 마감을 할 때는 일봉으로 보시면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조금씩 올려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횡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주봉으로 돌아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개를 꺼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요 박스권 벗어나면은 아마 위쪽으로는 한 35,000불까지는 일단 그냥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 조금 더 상세하게 뭐 일봉으로 보자면 다른 기준도 보이겠지만 일단 주봉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는 한 35,000불까지는 비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현재 가격이 31,100불 정도 위치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박스권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박스권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짧게 보자면 일본 기준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추세선을 그어 놓기는 했는데 일봉으로 보자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올라줬고 옆으로 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의 신뢰도를 부여한다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보조 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본 기준으로 최근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꺼두시고 물론 다른 보조 지표들도 보시고 그나마 기준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일본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뭐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 이런 박스권 사실 4시간 봉, 8시간 봉으로 보시면 좀 더 잘 보이는데 그나마 일봉으로도 이런 박스권 형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봉 박스권 하단과 요 추세선이 사실 오늘 꺼졌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내일 아침까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위쪽에서 파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작은 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박스권 하단으로 튀어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했다면 이 추세선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키겠습니다. 조금 크게 보면은 항상 살아있는 차트는 이런 식입니다. 아가리가 벌어졌다가 좁아지고 다시 한번 벌어졌다가 좁아지고 이런 것들은 모든 차트에서 공통적입니다. 아가리가 한번 벌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좁아지는 형태가 나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영원히 수렴하는 건 없느냐? 뭐 요거는 조금 논외긴 한데 영원히 수렴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은 영원으로 수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죽은 겁니다. 아무도 사지 않고 팔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살아있는 차트 같은 것들은 항상 이런 구조성을 보인다. 벌어졌다가 뭐 조금 길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수렴했다가 다시 한번 발산하고 사실 이런 어떤 원리들은 왜 우리가 평소에 다른 차트 보시는 분들도 수렴하고 나면은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일맥상통한 부분이니까 굳이 뭐 볼린저 밴드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볼린저 밴드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아가리가 이렇게 좁아지고 있으니까 요 박스권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스권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켜진 상태에서 일본 기준으로 수평 매물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일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있는 것들은 신뢰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제 일봉의 하단을 완성하는 일봉 마감 하단을 완성하는 이런 것들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일봉은 이런 선들은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선은 이제 꺼졌으나 요선은 이미 무시가 되었죠. 요 박스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를 조금 적게 두고 물론 꺼두고 나중에 활용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기준으로 29,895불 이 정도면 거의 한 29,900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 깨지면은 그 다음 추세
네, 그 다음 매물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8,000불.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이렇다는 거지. 조금 더 뭐 한 4시간 봉이나 8시간 봉 가시면은 조금 더 상세한 가격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급등한 이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조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신뢰도가 조금 낮지만 그래도 이런 거라도 참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추세선과 일본 기준의 이런 매물대 활용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건 박스권의 수평 매물대겠죠. 이런 것들 활용을 하셔서 매매에 이용을 하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까지 봤으니까 조금 더 작은 차트들 한번 봐야 되겠죠. 요 박스권 4시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보면은, 글쎄요, 4시간 봉으로 보면은 확실히 어제 밤에 이렇게 찔러줬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테스트를 해주는 이런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추세선을 제가 일본 기준으로 끄었는데, 4시간 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끄어도 똑같이 끌 겁니다. 그러면 4시간 봉에서는 요 추세선을 활용을 해 볼 수 있겠다. 요 선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유효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유효하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신뢰성을 완벽히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 안에서도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돈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대부분 롱을 보시겠죠. 저도 추세가 지금 확실히 상승 추세인 건 맞기 때문에 롱을 보시는 게 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습니다. 만약에 롱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서 올라가셔서 끝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일부분 팔고 계속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은 네, 나머지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4시간 봉 기준으로 바로 직전 고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볼 수 있겠죠. 4시간 봉 기준이니까, 네, 에메랄드색으로 할까요? 이런 것들은 여기 갔을 때 나는 무조건 팔고 다 나온다 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할 때 위험 분산 차원에서 작전을 짜실 때 여기서 뭐 일부분을 판다든지 뭐 일부분 물을 탄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꺼보자면, 뭐 4시간 봉 기준으로는 뭐 한 33,356불, 그리고 846불인가요? 네, 이 정도 된다.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거는 차라리 이 박스권 매매가 더 안전해 보인다. 그 안에서 뭐 하루 이틀 내로 내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4시간 봉 지금 끈 요 수평 매물대 충분히 활용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4시간 봉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구조성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과거 매물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본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뢰도를 조금 적게 주셔야 되고요. 너무 과거로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한 요 정도 보시고 여기서 한번 꺼볼까요? 대충 네, 한 요 정도. 그리고 네, 한 요 정도.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한 요 정도 꺼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꺼보면은 글쎄요, 요 박스권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요 박스권과 29,900불은 거의 같은 거죠. 29,900불에서 탈출을 하실 수도 있겠고, 혹여나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요런 구간들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8,000불, 27,200불, 230불. 아, 내가 여기서 떨어졌는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주워 보겠다. 더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주워보겠다. 물론 내가 이제 롱을 걸었는데 아래쪽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런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비교적 짧게 잡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투자하는 금액도 다르고 레버리지 비율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히 가격을 짚어 드릴 순 없겠지만, 네, 이런 추세에서 내가 만약에 줍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격들 28,000불이나 27,200불 정도, 네, 이런 가격들에서 한 번씩 주워 봄직하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옆으로 조금 더 밀어주고 이 추세선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박스권 하단으로 이탈을 했을 때 이 추세선을 활용해서 내가 손절 라인을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조성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을 했을 때가 가격이 한 요쯤이었나요? 한 요쯤이었는 것 같은데, 요때는 정말 들어가기 애매한 타이밍이거든요. 차라리 요때보다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롱 잡는 게 더 안전해 보인다. 네, 제가 요 녹화를 하고 있는데도 네, 비트코인이 갑자기 확 가네요. 굉장히 좋은 기운이기를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재 강력한 매물대고 202평 위쪽이고, 그리고 리딩 스팬과 구름대를 고려했을 때 상승의 힘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불장이 온다라고는 보지 않는다. 차라리 옆으로 밀어내는 모습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보셨듯이 주봉 기준은 굉장히 긴 텀이니까 차라리 제가 주봉 기준으로는 선물하시는 분들 없겠죠. 그냥 현물로 분할 매집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조금 텀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시간 봉 기준으로 뭐 하루 이틀 사이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시간 봉 기준으로 요 박스권 굉장히 신뢰도가 있으니까요. 요 박스권 기준으로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선 이 추세선도 4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 현재도 이제 막 유효한 거니까 이것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조성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질 수는 있겠다. 당장 저보고 들어가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롱을 잡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가격대가 4시간 봉 기준으로 가장 직전 저항대긴 하네요. 33,356불. 네, 지금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땡치라 지금 들어가냐 마냐 라고 한다면은 저는 롱을 잡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요 저항 라인, 요걸 뚫어주면은 이게 지지 역할을 하겠죠. 요걸 뚫어주면은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하겠죠. 이게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뭐 손절 기준을 잡을 수도 있겠고요. 위쪽으로는 위쪽 요 라인이 있으니까 요 라인 기준으로 내가 뭐 익절 구간을 잡아본다던가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애매한 상태에서 옆으로 밀면은 요 추세선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조금 제가 아까 신뢰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거의 4시간 봉 매물대, 요런 고점들, 요런 매물대도 이제 한번 활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3893불.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요 매물대가 역할을 했네요. 요거 써봄직하네요. 요런 데서 역할을 한 번씩 해줬으니까 요것도 이제 써봄직하다. 3893불,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3356불, 그리고 박스권 하단 29,900불 정도로 활용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요 추세선이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은 좋겠네요. 물론 이렇게 위쪽으로 쭉쭉쭉 올라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위쪽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또 제가 급하게 방송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추세선이나 매물대 같은 것들 잘 고려하시고 매매를 하시되 다른 보조 지표들도 충분히 보셔야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요 수평 매물대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땡실이었습니다.